안녕하세요. 홍몽희 교수입니다. 자, 1, 2교시 이후에 잘 휴식 시간을 가지셨나요? 지금부터는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 2교시 안에 STP 전략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강의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 조정을 좀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STP 전략을 바로 나가야 되지만 이번 3교시 시작을 STP 전략이 또 의외로 또 이렇게 보시면 많기 때문에 STP 전략을 잠깐 뒤로 하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과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제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그런 과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마케팅 불변에 대한 법칙을 먼저 배운 다음에 시간이 되면 STP 전략을 하고요. 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STP 전략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과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과제에 대해서 먼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먼저 나간 후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STP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주차 강의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또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와 또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캠퍼스에 공지사항은 올리겠지만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3교시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올리브영을 방문해서 뷰티 시장, 화장품 시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거시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미시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만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 시장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화장품 시장의 그런 3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뷰티 시장의 3요소, MCM이라고 해서 마켓, 컨슈머,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믹스해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마켓, 뭐 시장이죠. 그리고 컨슈머, 소비자, 그리고 미디어. 그런데 우리가 이 미디어, 어떠한 미디어, 어떠한 채널을 선택할 거냐 했을 때 우리의 미디어 전략은 올리브영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리브영 채널이 지금 뷰티 시장에서는 큰 독점 시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의 대항마로 다이소가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다이소를 제외한 그런 뷰티 그 유통업체 중에서는 올리브영이 지금 독점이고 압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채널에 국한해서 시장 조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미디어는 올리브영이고 또 올리브영의 그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상황이 어떤지 소비자의 니즈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마케팅 인사이트 즉 마케팅 전략 인사이트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 내드릴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제의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리브영에 딱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세 개의 그런 뷰티 카테고리에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스킨케어 카테고리, 그 다음에 색조 카테고리, 마지막으로는 샴푸, 헤어 쪽 카테고리입니다. 올리브영에 가시면 올리브영이 브랜드별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게 아니라 이런 제품 군별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스킨케어 섹션에 가면 뭐 토너, 앰플, 크림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 섹션이 있고요. 또 색조 가면 뭐 립스틱부터 시작해서 립글로즈, 아이섀도우 이렇게 해서 색조 파트가 있고 샴푸 보시면 또
샴푸, 린스, 뭐 트리트먼트 이렇게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올리브영, 그리고 여러분 집 가까운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가장 좋은 올리브영에 직접 가셔서 그 3 개의 카테고리에 가셔서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사진을 찍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을 기반으로 마켓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니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즉 카테고리별로 한 장씩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예시입니다. 저의 예시. 제가 지금 한 3-4년 전 정도 됐는데, 이 과제를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내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브영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예시는 2022년 예시입니다. 보시면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탄 목동점의 올리브영에 가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섹션에 딱 가서 사진을 한번 찍고,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마켓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컨슈머 니즈, 즉 소비자의 니즈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인사이트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리브영에 딱 가셨을 때 첫 번째 마켓 현황은 여름 휴가철, 제가 갔을 때는 8월이었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이라 휴가 때 사용할 수 있는 미니어처라든지 소형량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본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8월 초에 가보니 휴가철에 쓸 수 있는 그런 미니어처들 제품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켓 현황 같은 경우에 그런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진열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8월에 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가을에, 지금 수업이 가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아니라 즉 가을에, 가을에서의 그런 마켓 현황이 반영이 됐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사진을 찍으시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현재 시장 상황, 마켓 현황을 적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니즈입니다. 이러한 마켓 현황이 있는 거는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 때문에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부분들, 생각하시는 부분을 적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 마켓 현황을 보고 느낀 소비자의 니즈는 여행을 다닐 때 뭐 150ml, 200ml 뭐 토너 같은 경우에는 본품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소형량의 제품이 견본품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여행용 뭐 트래블 키트라든지 소형량의 제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여름철 물론이나 여름이 굉장히 자외선 햇볕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 제품에 대한 진열 비중이 높겠구나. 또 물놀 이후에 진정에 대한 니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자극받은 내 피부에 리얼 성분을 힐링하자. 그래서 피부 자극을 받은 햇빛으로 인한 자극이라든지 여러 자극에 의한 부분들을 힐링하고 피부 진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켓 현황과 컨슈머 니즈의 기반으로 마케팅 인사이트를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계절이 디스플레이와 프로모션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단순한 화장품이 아닌 계절별 소비자들이 많이 느끼는 필요를 제품을 먼저 기획해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즉 여름에는 뭐 진정, 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아무래도 건조해지니까 보습, 이런 부분들의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저에 대한 예시고요. 여러분들 선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먼저 강의를 했던 대학교에서 여러 과제를 냈을 때 이부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잘 정리했다라고 하는 예시를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킨케어 섹션이죠. 이 대학생은 올리브영 종로 YBM점을 갔는데 이제 10월 달에 간 거죠. 그랬더니 마켓 현황은 탄력 주름 케어 관련 제품보다 민감 피부 케어 제품에 대한 진열 비중이 높았다. 뭐 어성초나 이런 부분은 좀
민감 피부의 케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 제품에 특가 할인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게 마켓 현황인 거죠. 내가 가서 봤을 때의 마켓 현황.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는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2022년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썼죠. 코로나 때문에.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민감해진 피부로 진정 효과가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을철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촉촉한 제형의 수분 크림이 필요하다라는 소비자 니즈를 발견했고, 또 인사이트는 계절별 또 특정 상황별로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에 특가 할인을 진행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하고 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 가셔서 한 제품을 한 섹션에 사진 찍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느낀 마켓 현황, 소비자 니즈, 인사이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건 스킨케어 섹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색조, 립 메이크업 관련돼서 예를 들어보면 또 뭐 동일하겠죠. 올리브영 YBM 종로 YBM점에서 마켓 현황은 뭐 촉촉한 어터리한 제형보다 빠르게 픽싱되는 벨벳 립 제품이 주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피부 입술의 보습 영양을 함께 채워주는 데일리 컬러 립밤이 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켓 현황. 소비자 니즈는 마스크에 묻어남 없이 오래 지속되는 립 제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색조도 비건으로 돼서 비건 뷰티, 비건 색조도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구나 라는 소비자의 니즈를 알게 되었고, 인사이트는 가치 소비 트렌드로 친환경 비건 등의 제품이 늘고 있다 라는 인사이트를 적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헤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고 갈라지는 모발,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건조하니까 끊어지고 갈라지는 모발 개선, 손상모 관련 헤어 제품에 대한 지지율 비중이 높았고, 또 이러한 내 소비자 니즈는 잦은 헤어 시술로 손상된 모발을 케어해주는 제품이 필요하다. 또 트리트먼트에 샴푸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간편 모발 케어 제품을 선호하는구나 라는 것을 소비자 니즈를 깨달았고, 인사이트는 셀프 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집에서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헤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장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섹션별로 스킨케어 사진 한 장, 그 다음 색조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헤어, 샴푸 사진 한 장, 이렇게 하셔서 총 파워포인트 한 4장 정도, 제목까지 예쁘게 만드시는 분도 계셔서 최대 4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4장으로 제목 페이지 포함해서 4장까지로 자료를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출 양식은 PPT를 PDF로 변환해서 이캠퍼스 LMS에 제가 과제란에 올렸으니까 과제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즉각 제출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캠퍼스 공지사항에 올린 그 기간 안에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1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 요소 3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된다. 시장 요소 3가지는 뭐냐면 스킨케어, 색조, 샴푸 각 한 장씩 한 장씩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켓 현황, 소비자 니즈, 인사이트 요 3개가 꼭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제가 강의 자리에 올린 요런 3가지 예시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올리브영 시장조사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과제에 대한 부분들에 질문 있으시면 LMS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4주차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불변의 법칙 5장, 6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불변의 법칙 책을 꼭 구매하셔서, 제가 구매한다고 해서 받는 커미션이나 수수료는 전혀 없고요.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 책이 또 워낙 클래식한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구매하셔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 수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5장 같은 경우에는 집중의 법칙인데, 집중의 법칙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하나의 단어를 심고 그것을 소유해라, 소유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이 5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마케팅의 핵심은 초점을 좁히는 거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부분들은 뭐죠?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라고 했던 거고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마케팅의 핵심은 초점을 좁히는 것이다. 초점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좁히는 것이다. 활동 반경을 줄이면 당신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쫓으려 하다가는 결코 어느 하나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즉 모든 것을 쫓으려고 하다 보면 이도 저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표를 더 좁게 잡고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인식의 싸움에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단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즉 추종자가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의 법칙, 즉 초점을 좁히고 그곳에서 1인자가 되라. 인식에서의 그런 첫 번째 인식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화장품 산업에서의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도 올리브영에 가시면 이 센카 퍼펙트 휩 클렌징 폼 다 아실 거예요. 이 퍼펙트 휩 이 클렌징 폼이 정말 스테디한 클렌징 폼이거든요. 이 클렌징 폼은 뭐 세정력이라든지 뭐 수분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거품의 쫀쫀한 거품, 이 제형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클렌징 폼. 그래서 퍼펙트 fit 같은 경우, 센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렌징 폼을 진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뭐 유럽, 뭐 동남아시아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초점을 좁혀서 그 클렌징 폼 중에서도 우리는 제형에서 최고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쫀쫀한 거품의 그런 대명사. 그래서 그 쫀쫀한 그런 클렌징 폼의 그런 것 대명사를 꼭 이 센카 퍼펙트 휩이라고 합니다. 이 제형이 꼭 퍼펙트 휩 같아. 너무 쫀쫀한데 퍼펙트 휩 같은 제형이네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것처럼 센카 퍼펙트 휩의 이 클렌징 폼은 정말 클렌징 폼에서도 뭐 세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쫀쫀함의 그런 제형에 초점을 맞췄고 그 쫀쫀함의 그런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고 범위를 좁혀서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인식의 법칙에서 승리를 하자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6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때는 6장은 독점의 법칙이었습니다. 마케팅 물변의 저희 22가지 법칙 중에 독점의 법칙인데 이 독점의 법칙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은 단어를 두 회사가 소유할 수 없다. 즉 소비자의 마음에 한번 심겨진 단어는 한 회사가 소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회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6장 독점의 법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사람의 마음이란 일단 한번 정해지면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알고 보면 당신은 경쟁자가 소유한 개념을 더 부각시켜 경쟁자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퍼펙트 힙이 정말 쫀쫀한 클렌징 폼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 퍼펙트 힙보다 더 쫀쫀한 제형으로 만들어서 클렌징 폼의 정말 대명사가 될 거야 해서 정말 더 쫀쫀한 제형의 클렌징 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센카보다 더 쫀쫀한 클렌징 폼이에요 라고 아무리 광고하고 홍보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그 회사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콜라 하면 코카콜라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인식이 한번 픽스되면 그것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뭐라고 했죠? 그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퍼펙트 힙을 얘기했다면 쫀쫀함의 대명사가 퍼펙트 힙이라면 우리가 뭐 세안한 이후에 촉촉함, 뭐 이후의 촉촉함이라든지 혹은 세정력, 한번 진짜 살짝만 문질러도 엄청 깨끗하게 세정된다라고 하는 세정력에 대한 대명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퍼펙트 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 명사를 제외한 단어를 심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 이야기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뷰티 산업 외에 산업을 좀 적용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밤 늦게 시켜도 그 다음날 오는 그런 배송에 대한 그 개념을 쿠팡이라는 회사가 거의 잠식했죠. 거의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쿠팡의 전유물로 됐고 빠른 배송을 거의 로켓 배송이라고 많이 하는데 11번가에서도 우리는 하루 만에 팅반내, 뚱반내에서 슈팅 배송 그래서 엄청 광고를 때렸거든요. 뭐 주원영 뭐 여러 가지는 아닌 여러 명의 그런 연예인들을 통해서 11번가가 우리도 진짜 빠르다. 우리도 빠른 배송이다라고 슈팅 배송을 계속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슈팅 배송을 보고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쿠팡이 로켓 배송을 생각하는 거죠. 빠른 건 진짜 로켓 배송인데 쿠팡이 짱인데 얘네 쿠팡의 그런 뭐 이미테이션 아니냐 짝퉁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빠른 배송을 더 강요하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누가 더 부하게 된다? 바로 그 빠른 배송에 대한 로켓 배송을 가지고 있는 쿠팡만 더 강조된다 보시면 되겠고 또 원래 가장 빠른 배송에 대한 샛별 배송이라고 하는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가 이 단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단어를 먼저 시작한 건 마켓컬리였는데 소비자 인식에서 승리한 회사는 쿠팡이 된 거죠. 아마 저희가 이전 교시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켓컬리가 먼저 시작한 샛별 배송이라고 하는 빠른 배송을 쿠팡이 로켓 배송으로 바꿨고 이 로켓 배송이라는 단어 즉 빠르게 받는 배송을 소비자 인식에 먼저 심은 회사가 바로 쿠팡이 되었고 그래서 빠른 배송의 대명사는 누가 되었다? 처음에 시작한 건 마켓컬리였지만 쿠팡이 됐다. 쿠팡의 로켓 배송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 불변의 법칙 5장, 6장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5장은 집중의 법칙, 소비자 기억 속에 하나의 단어를 심고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독점의 법칙은 한번 그 기업이 하나의 단어를 예를 들어 로켓 배송을 소비자 인식에서 소유하게 되면 다른 그 어떤 회사도 그 단어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위한 적용이 제가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떤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우리 남서울대학교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실 텐데, 나는 어떠한 교수로 대표될 수 있을까? 저를 생각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를까? 제가 계속 뭐 이전 1교시 때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생각하면 뭐 해외 영업에 대한 것들이 있을까? 안 그러면 취업 준비를 좀 잘 해줄 수 있는 교수가 될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그런 글로벌한 경험들 또 해외 영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영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 그리고 또 제가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해외 영업의 단어와 취업에 대한 단어를 좀 소유하고 싶다. 취업이 있어서는 뭐 홍원기 교수다. 또 해외 영업에서는 홍원기 교수다. 이러한 그 남서울대학교 내에서 이런 단어를 소유한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법칙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 나는 어떠한 단어의 대명사가 돼야 될까? 내가 현재
지금 남서울대학교 또 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남서울대학교에서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부각시킬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내 인생에서는 나는 어떤 단어를 소유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또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질문한 사항, 혹은 또 개인적인 질문, 또 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LMS를 통해서 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LMS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5교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